안녕하세요. 차 또박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나타를 제치고 국민차가 돼가고 있는 그랜저. 현대자동차는 예전부터 그랜저를 성공하는 사람들이 타는 차라고 광고하여 비판 아닌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페이스리프트된 그랜저가 출시하자마자 대박을 터뜨리고 현재 팰리세이드와 같이 그랜저를 인수하려면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현대가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타는 차 그랜저 2.5 캘리그라피 시승기를 시작합니다. 페이스리프트된 그랜저를 사진으로 봤을 땐 현대자동차의 디자인이 왜 이러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실물로 보니 곳곳에 디테일이 숨어 있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차의 앞 디자인은 헤드라이트부터 앞 범퍼까지 다이아 모양의 패턴으로 통일성을 지키고 있고 범퍼 하단부는 금속 느낌으로 멋스럽게 꾸몄습니다. 물론 그릴 부분은 플라스틱 소재로 정말 저렴해 보이지만 그 외 부분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이런 디테일을 챙기는 회사가 됐구나 느꼈습니다. 차량의 뒷디자인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차량 지붕부터 트렁크 라인까지 쿠페처럼 보이게 되어 있고 테일램프 디자인도 심플하면서 화려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전구를 쓰는 게 아니라 모두 LED로 만들어져 더욱더 고급스럽게 바뀌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랜저의 뒷부분만 보면 수입차나 스포츠카가 떠오를 정도로 잘 만든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배기 디자인도 벤츠의 AMG스러운 디자인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었습니다. 확실히 이번 그랜저도 그랜저 IG처럼 더욱더 젊어진 느낌이 듭니다. 제가 팰리세이드, 소나타를 리뷰하면서 현대자동차의 실내 디자인이 점점 발전한다고 하였는데 그랜저에서는 미쳤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마감부터 품질까지 완벽했습니다. 지금까지 발전하던 센터페시아의 디자인이 그랜저에 와서 완성이 되었다고 느낄 정도로 군더더기 없이 완벽하였습니다. 차량에 탑승을 하면 수입차에서 즐겨봐왔던 12.3인치의 계기판과 12.3인치의 대형 센터페시아 모니터가 오너를 반겨주고 눈으로 보이는 곳 어디든 다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대시보드도 인조 가죽으로 마감이 되고 스티어링 휠도 G90이나 S클래스 부럽지 않은 수준의 가죽 마감과 디테일이 있습니다. 차량 천장에는 알칸타라와 비슷한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정말 4천만원 중반대 가격에서 이런 실내 디자인과 가죽 마감이 되어 있는 차가 그랜저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적용되어 있어 여러 색상으로 차량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베이지 시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의 모든 컬러를 제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뒷좌석은 그랜저 IG보다 더 넓어졌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숏바디보다 넓게 느껴지는 정도인데요. 캘리그라피 모델에서는 뒷좌석 팔걸이에 앞 엔터테인먼트를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수동 선쉐이드 및 뒷유리 전동 선쉐이드까지 탑재되어 있어 뒷좌석에 탑승을 하더라도 불편함 없이 장거리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번 그랜저를 3일 동안 타고 다니면서 제일 감명 깊었던 건 운전자를 배려하는 차의 기능들이었습니다. 먼저 차에 탑승을 하면 소나타는 계기판에서만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하였지만 그랜저는 계기판과 센터페시아 모니터가 동시에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을 하며
공기청정 모드를 실행할 때도 애니메이션이 작동합니다. 이런 기능들은 내가 정말 고급차를 타고 있구나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기능은 20분 이상 운전을 하면 허리 디스크 방지 기능이 작동을 하여 자동으로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대충 하는 마사지가 아니라 꽤 시원하다고 느낄 정도로 강도가 강한 마사지였습니다. 차량에서 약간의 휴식을 취할 때 들을 수 있는 효과들도 있었습니다. 차를 정차하고 잠깐 들어봤는데 심신의 안정을 취할 때 좋았습니다. 그리고 버튼식 기어 변속이 익숙치 않은 사람들을 위해 버튼을 잘못 누르면 음성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후진을 할 때 후방에 LED 라이트로 만들어진 후진 안내선이 생깁니다.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했는데 주차를 하거나 차를 뺄 때 차의 폭을 가름할 수가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상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앰비언트 라이트입니다. 야간 운전을 하거나 터널을 지날 때 앰비언트 라이트가 켜지는 순간 차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감성을 자극합니다. 기어 변경 시에도 약간씩 달라지는데 파킹에 기어를 넣을 경우 푸등이 켜지며 다른 기어를 넣을 경우 푸등이 꺼집니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가 제일 부족했던 감성 부분에서 확실히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현대자동차에 대한 편의사양 및 안전사양은 말을 안 해도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기능 몇 가지만 알려드리자면 앞좌석 통풍 열선 시트, 공기청정 모드, 자율주행 기능, 스티어링 휠 열선, 전동 트렁크,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 무중력 시트, 어라운드 뷰, JBL 사운드 시스템, 후측방 및 안전하차 보조 시스템, HD입니다. 자율주행 기능이야 저의 채널에 다른 현대자동차 리뷰에서도 칭찬을 하였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JBL 사운드 시스템은 소나타에 탑재된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보다 훨씬 좋은 음질을 들려줍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잡소리를 찾아볼 수가 없고 소리 자체가 깨끗하게 들리며 음장을 사용하여도 소리 깨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만약 JBL 사운드를 고민하고 계시는 예비 오너가 있으시다면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3일 동안 시승을 해보고 추천드리는 옵션은 자율주행 기능, JBL 사운드 시스템, 어라운드 뷰입니다. 이 세 가지 옵션을 추가하여도 실망하지 않는 옵션입니다. 이번 그랜저 시승차에 장착된 엔진은 2500cc 4기통 198마력 25토크를 발휘하는 엔진입니다. 스펙으로만 보자면 크게 문제될 게 없는 엔진인데 실제로 운전할 경우 약간의 답답함이 있습니다. 미션과의 궁합은 좋았습니다. 미션 변속은 빠릿빠릿하게 되고 서킷 가는 게 아니라면 평소에도 큰 문제 없이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크기에 비해 엔진 출력이 답답하여 저라면 3.0 LPI나 3.3 가솔린 모델을 구매할 것 같습니다. 물론 유지비에서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평소에 답답한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3.0 이상의 모델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비는 시내 60%, 신호등이 많은 국도 40% 기준으로 리터당 13km가 나왔습니다. 정속으로 고속도로 주행 시 리터당 18km 이상의 연비를 보여줄 것 같고 엔진 소음은 차 밖에서는 조금 큰 편입니다. 소나타보다 큰 편이지만 다른 차량에 비해서는 작은 편입니다. 하지만 실내에서는 엔진인 유입이 거의 없는 편이며 상당히 정숙합니다. 코너링 성능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스티어링 휠의 응답 속도도 빠른 편이며 차량의 고등도 날렵합니다. 코너를 돌아 나갈 때도 약간의 언더스티어가 나타나지만 크게 문제없이 잘 돌아 나갑니다. 요새 현대자동차의 핸들링 성능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운전하면서 제일 불편했던 점이 시트의 착자감이었습니다. 시트 자체는 편했지만 몸을 잡아주질 못해 차가 코너를 돌아 나갈 때 몸이 움직입니다. 버킷 시트처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몸을 잡아주는 시트가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시승차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정차 후 오토홀드를 실행하면 차량에 진동이 생깁니다. 약간의 RPM 변동과 함께 차가 달달 거리는데 여기에 브레이크 소음인지는 몰라도 톡톡 소리가 지속적으로 납니다.
승차감 부분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서스펜션이 너무 딱딱해서 BMW의 3시리즈를 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지턱을 넘을 때마다 康康거리는데 소나타 서스펜션은 잘 만들어 놓고 왜 그랜저에서는 이런 세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 돌 부딪히는 소리가 심하게 들립니다. 보통 부직포로 마감이 되어 돌이 부딪혀도 큰 소리가 아니라 신경이 안 쓰였는데 돌이 생 플라스틱에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납니다. 이 소리 때문에 운전하는데 자주 신경이 쓰였습니다. 명색이 플래그십 모델인데 앰비언트 라이트는 전자석에 넣어주지 센터 페시아에만 적용한 것도 아쉽습니다. 또 뒷좌석도 리클라이닝 기능과 통풍 시트를 추가해줬으면 합니다. 그 넓은 뒷좌석을 그냥 꼿꼿이 앉아서 가는 것도 이상하고 열선 시트만 지원할 게 아니라 통풍 시트도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폰을 무선 충전하거나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면 스마트폰 덮개가 닫히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크기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아이폰 10 정도 크기의 스마트폰을 넣고 덮개를 닫으면 덮개가 잘 안 열리는 걸 보니 오너분들은 주의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센터 페시아의 모니터도 저의 현대자동차 리뷰들에서도 나왔던 문제점인데 모니터의 색감이 안 좋습니다. 이번엔 더더욱 잘 보이는 게 계기판의 디스플레이와 센터 페시아의 디스플레이 화질이 눈에 띄게 차이가 보입니다. 검정색을 표현하는데 계기판의 디스플레이는 검은색으로 보이나 센터 페시아의 디스플레이는 회색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디스플레이 밝기 때문에 명암 부분의 세팅이 과한 것 같은데 다음 모델에서는 꼭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나타에도 들어가는 전전식 터치 도어 손잡이가 적용이 안되고 버튼식 손잡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분명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했는데 하극상인가요? 이 부분은 영시 변경을 통해 전전식 터치 도어 손잡이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풀체인지급으로 바뀐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모델 그랜저. 정말 현대자동차가 작정하고 만들었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줬습니다. 외관 디자인, 실내 디자인, 감성 부분 등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잘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눈에 봐도 풀체인지나 영시 변경 때 추가하겠구나라는 요소들이 보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의 전자석 적용이나 앞 범퍼 디자인 변경, 시트 변경 등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지 않고 미래를 위해 아껴두는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시승을 해보면서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이 수입차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에 놀랐습니다. 앞으로 출시할 현대자동차의 신모델들이 기대가 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은 E클래스와의 비교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